6월 초 수출이 한 해 전보다 40%가 넘게 늘며 8개월 연속 수출 성장 행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보다 수출과 투자, 고용 등 모든 지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에 휘청였던 정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며 주가 상승 여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 간 자가 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여행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6월 초 수출이 한 해 전보다 40%가 넘게 늘며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수출 성장 행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 사이 수출액은 17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9%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 많았던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2.6% 증가한 2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수출이 136.9% 늘어났고 반도체가 37.5%, 석유 제품 70.2%, 무선 통신기기 18.9% 등 수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박과 액정 디바이스 수출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두루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달보다 한층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내놓은 2021년 6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등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은 2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밝혔습니다. 실제 5월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1년 전보다 8.4%가 올랐고 설비 투자도 16.8% 증가했습니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5월 백화점 매출액이 17.3%, 온라인 매출액은 48.4%, 카드 국내 승인액은 6.8%가 각각 증가하며 소매 판매 역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도 한 달 만에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12.41포인트로 4월보다 2.6%, 1년 전보다는 13.8%가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신품, 제1차 금속 제품 등이 올랐는데 두바이 유가는 지난 4월 배럴당 62.92달러에서 5월 66.34달러로 5.4% 올랐습니다. 5월 수출 물가지수는 106.06포인트로 4월보다 1.5% 높아져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에 휘청이었던 정유업, 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업황 회복 기대감이 겹치며 주가 상승 여력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화학, 여행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 때문에 점차 휘발유나 항공유 수요가 좀 회복되는 속도가 7월부터는 좀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설비는 지금 오히려 줄었어요. 글로벌 전체는 폐쇄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아마 주가나 기업의 실적, 기업의 가치 이런 쪽에 회복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48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유가도 고공행진하며 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주 발목을 잡았던 정제 마진도 하반기 회복된다는 분석입니다. 정제 마진은 석유 제품과 원유 값의 차이를 뜻하는데 정유사들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이동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었고 석유 제품 수요가 급감하며 정제 마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통상 배럴당 4달러를 수익 분기점으로 보는데 하반기 5달러 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조금 글로벌 수급 상황이 괜찮아지면서 정제 마진도 동반 상승할 거고, 그러면 이제 국내 정유 4사로의 수혜가 조금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정제 마진이 하반기에는 5달러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정유주 최선호주로 S-오일을 꼽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S-오일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유한타증권 역시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 간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여행업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첫 순수 여행 목적의 수요가 나오며 올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여행업계가 너도 나도 손님 맞을 채비에 나섰습니다. 방역 신뢰 국가끼리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이 추진되며 멈췄던 해외여행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랑풍선은 자유여행 플랫폼을 앞세워 사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항공과 호텔, 투어, 액티비티, 렌터카 등 모든 여행 상품을 한 번에 모아 예약하고 동시에 결제도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여행 플래너라는 기능을 통해서 고객께서 가고자 하는 여행을 추천을 해드리고 장바구니 기능이 있어서 타사들은 각각의 재화들을 따로따로 구매하고 결제해야 된다면 저희는 한 번에 동시에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노랑풍선은 14일 플랫폼 그랜드 오픈 이후 자가격리 면제 국가 기획전과 백신 접종 국가 기획전을 내세워 모객에 나섭니다. 참 좋은 여행은 최근 7월 프랑스 패키지와 8월 괌 상품의 출발을 확정했고 같은 날 하나투어는 코로나 이후 첫 몰디브 허니문 팀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간 순수 여행 목적의 수요는 전무했던 터라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여행 수요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투어는 백신 접종 시 격리가 없는 몰디브와 하와이, 스위스, 두바이 상품과 추석 연휴를 겨냥한 유럽 상품을 내놨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항공권과 호텔 리조트, 패키지 상품 등을 소개하는 얼린 여행 상설관을 열고 백신 여행 신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문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행 문의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유럽 현지에 대한 그 홈쇼핑을 진행했을 때도 사상 초유의 5만 2천 명 결제라는 홈쇼핑 여행 상품 역사상 가장 큰 결과물. 여행업계는 제한된 여행이지만 트래블 버블 협정이 하나둘 체결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하반기에는 여행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의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던 코스피가 3,24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해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든 부분이 국내 증시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씩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5%, 4.7%를 모두 상회한 수치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부분과 중고차 가격 급등 등에 의한 일시적 가격 왜곡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0.29% 오르며 3,249.32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0.36% 소폭 오른 991.1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며 항공, 여행, 면세점 관련주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해외 여행자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항공, 제주항공을 비롯해 항공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거론되며 원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던 두산중공업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급락세를 보이며 고점 대비 25.78% 하락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중국 물가 급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우려 등의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가 잠시 주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저효과로 인한 물가 급등기가 끝나가고 글로벌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특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의류, 면세점, 카지노 등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대한 대응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지난주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강남권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107.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매수 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강남, 서초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지난주 110.1에서 이번 주 112.6으로 올라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동의 매수세가 주변 반포동, 서초동 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잠실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매수 심리가 쏠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서남권, 도심권 등 모든 지역이 전주보다 매수 심리가 강해지며 서울 전체 매매수급 지수는 9주 연속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전셋값 상승 우려 때문에 매수 심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도 108.5를 기록,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르며 전세 매물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 사이에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2시간 근로제를 이미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예. 산업계의 충격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예. 이제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4월 말 기준 국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수는 약 55만 개로 네. 현재 주 52시간 시행 중인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무려 14배나 많습니다. 이제 52시간제가 확대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네, 중소업계는 인력난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어려운데 예. 주 52시간을 도입하게 되면 그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치를 같이 보시죠.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통계치를 같이 보면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기업이 25.7%로 4분의 1가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법 시행 이전에 준비 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예.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구인난인데요. 중소기업은 매년 부족 인력 수가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한 추가 고용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예.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채용하려면 인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그나마 이제 외국인으로 이렇게 버텼는데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기본만 시키면요. 종업원들이 거기 근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52시간제를 지키려다 보면은 공장을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계 얘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열 노후가 작동되는 기업에서는 껐다가 다시 켰다가 이렇게 못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계속 1년 360을 계속 그걸 갖다가 로가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로가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는 네. 거기 쉽게 말해서 기계가 가동이 되는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24시간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30인 넘고 50인 되는 데는 무조건 50 이하 적용해라. 그럼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예, 52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듣고 보니까 좀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경제단체들은 탄력적 운영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주 52시간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제단체의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중소기업계는 유예기간 등 준비기간을 더 주는 것보다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호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추가 연장하는 게 이제 30인 미만 업체에게만 해줘요. 네네. 근데 이거를 50인까지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연장 근로하는 기업들 평균 연장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내예요. 8시간만 추가하면 60시간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주 52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 제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제도 보완도 절실해 보입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오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전보다 강도 높은 표현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완화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과 충분하게 소통함으로써 충격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며 처음으로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정치인, 백신 테마주와 우선주 등 총 204건에 대해 투자 위험, 경고,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정치 이슈로 주가가 급변동한 2개 종목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고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 주문이 제출된 코로나19 백신 원료 관련주, 철강주, 식품주 등 총 21건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소수 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과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급증한 종목 등 총 181건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과다한 시세 관여로 주가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232개 투자자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의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는 총 56개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와 거래를 중단시키는 수탁 거부 조치를 내렸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한 달 앞두고 카드사들이 속속 금리 낮추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연이어 최고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7일부터 개인 회원의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기존 23.9%에서 19.9%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최고금리를 23.9%에서 19.9%로 내립니다. 현대카드는 같은 날부터 이들 서비스에 대한 최고금리를 19.9%로, 하나카드는 19.95%로 낮춥니다.
KB국민카드는 7월 3일부터 최고금리를 19.95%로, 롯데카드는 오는 30일부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나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20% 초과차주, 즉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취급 중단이 이어지게 되고, 이들은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삼성카드 카드론 이용자 중 15.72%는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가 적용됐고, 현금 서비스 이용자의 50.2% 역시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됩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시 올해 카드사들의 이자 수익은 351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브랜드 H2가 모터스포츠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출범하는 순수 전기차 레이싱 경기 ETCR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제공하는 이동형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은 총 160kW급 발전 모듈로 수소 전기차 넥소에 적용된 연료 전지 시스템의 2기에 해당하는 출력입니다. ETCR은 오는 18일 이탈리아 발레룬가에서 첫 번째 경기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열리게 됩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레이싱팀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LG U+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U+ 모바일 TV에서 실시간 CJ ENM 채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LG U+와 오늘 자정까지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U+ 모바일 TV 내 CJ ENM 채널 송출을 중단합니다. 대상 채널은 TVN, TVN 스토리, OTB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입니다. 양사는 최근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벌여왔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LG U+와 CJ ENM 간 협상 결과에 따라 KT OTT인 시즌과 CJ ENM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한 시골 지역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일부 시민들에게 해골 등 혐오 표시를 부착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골과 십자뼈 마크가 새겨진 표지판을 가슴에 붙이도록 했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 제발 떨어져 주세요라는 문구도 쓰여 있습니다. 반대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도 국기 위에 나는 민족주의자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관들은 더 많은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온라인상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모욕과 비방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이미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보다 많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0일까지 약 18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남미와 아시아, 특히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악화한 탓으로 풀이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 몇 달간 최악의 코로나19 감염국이 됐던 인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가 4천 명씩 쏟아졌으나 지난 8일 2천 명대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 항공기 스타트업 아처항공이 현재 시간으로 10일 도시형 전기 에어택시 메이커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메이커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로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 공간 효율적인 착륙장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아 상업 목적의 비행을 할 수 없는 프로토타입이지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에어택시는 시속 240km로 최대 100km까지 갈 수 있으며 특히 기존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100배 더 적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아처는 인증 과정을 거쳐 오는 2024년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에서 메이커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 12호를 곧 발사합니다. 중국 유인우주 공정판공실에 따르면 선저우 12호와 운반 로켓인 창정 2호의 결합체가 지난 9일 서북부 간수성에 있는 위성 발사 센터에 발사 구역으로 옮겨졌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음 주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인우주 공정판공실은 선저우 12호를 통해 3명의 우주인을 우주로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우주인을 태워보내는 것은 선저우 12호가 처음입니다. 중국은 내년 말까지 길이 37m, 무게 90톤의 독자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